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일차 수업 진행할 거고요. 일단 버추얼박스 머신부터 좀 켜주고 푸티 연결까지 바로 할게요. 지금 우리 2222랑 2223 포트 두 개 뚫어놨는데 둘 중에 어떤 걸로 들어와도 상관없죠? 어차피 똑같은 분당에 있는 IDC 가서 IDC 원격 붙는 거니까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설치했죠? 엔진X 설치했죠. 지금 그리고 머신을 껐다가 켰죠. 자, 엔진X 정상적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sudo systemctl 스테이터스 엔진X. 우리가 어제 엔진X 설치하고 나서 스타트 엔진X 해주고 또 뭐 했죠? 인업을 해줬죠. 인업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따로 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켜지게끔 활성화를 해놓는다 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잘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봤을 때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어제 우리가 여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문제가 없이 이제 웹서버가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또 한 가지 당연히 되고 있겠지만 랜카드도 정상적으로 잘 돌고 있어요. 그쵸?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러면 이제 이 우리가 지금 작업한 이 분당에 있는 이 서버는 웹서버가 된 건가요? 웹서버인가요? 얘는 이제? 이건 웹서버가 맞죠? 얘는 웹서버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 얹히지 않았을 뿐이지 얘 자체는 웹서버의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웹서버가 있으니까 진짜로 웹서버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제 이제 이 외부에서 웹서버로 접근하기 위한 정보들을 몇 개 파악을 해봤어요. 일단 우리 IP 알죠? 지금 16으로 수동 IP 설정해놔서 16으로 되어 있는데 10.0.2.16 우리 IP 알고요. 그리고 어제 이런 거 해봤죠? sudo net stat nlp. 이걸로 보면 지금 우리 웹서버가 어떤 포트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지금 우리 웹서버는 몇 번 포트예요? 80 포트. 22번은 저거 뭐야, 웹서버의 포트가 아니죠. 22번은 서버의 포트인 거고, 이제 얘는 웹서버 엔진X가 80 포트로 돌고 있는 걸 확인하면 돼요. 어떻게 확인해요? 여기 엔진X 2줄 사라지네. 이거는 이렇게 보죠. fgrep 엔진X 이렇게 봤을 때 엔진X가 80 포트로 열려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어제. 그리고 웹서버는 따로 건드리지 않는 이상 기본 포트는 무조건 80으로 세팅이 돼요 처음에. 그래서 포트까지 확인을 했고 우리 IP 알고 포트 확인했어요. 그러면 10.0.2.16에 80 포트로 접근하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한번 해보죠. 10.0.2.16에 80 접근을 한다. 이 80은 당연히 생략이 가능할 거고,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일단 쓰나 안 쓰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해봤을 때 지금 여기는 어떤 세상? 여기는 어떤 세상이에요? 바깥 세상이죠. 자, 바깥 세상에서 어디에 접근하려고 해요? 이 세계에 있는 안쪽 세상에 있는 리눅스가 갖고 있는 웹서버에 접근을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는 이 리눅스에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웹서버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웹서버에. 리눅스는 그냥 우리가 웹서버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 웹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세팅해 놓은 서버, 그 서버 그냥 OS인 거고, 그 OS 안에 실제로 우리가 웹으로서, 웹 서버로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엔진X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자, 얘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이미 배웠어요. 왜 안 돼요, 여기? 네, 맞아요. 바깥 세상에서 안쪽 세상 직접 못 붙는다 그랬죠. 얘도 똑같은 거예요. 이 웹서버 프로그램도 어쨌거나 우리 지금 이 가상세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자, 바깥 세상, 내 컴퓨터, 그리고 OS, 그 안에 프로그램들, 이 버추얼 박스 안에 안쪽 세상, 리눅스, 이 안에 웹서버 프로그램이죠. 지금 얘가, 우리가 여기서 브라우저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브라우저에서 여기로 직접 붙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벽을 뚫지 못하고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포트 포워딩 이겠죠? 자,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복잡하게 그리지 말고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만 해보죠. 이것만 하나 더. 자, 지금 안쪽 세상이에요. 간략하게 표현을 한 건데, 안쪽 세상에 리눅스가 있고요. 그 안에 웹서버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눅스한테 포트들이 있겠죠? 아, 이거 세상이구나. 리눅스한테 포트들이 있어요. 쭉 있는데, 이 웹서버 포트가 어디로 뚫려 있다고요? 얘 80이죠, 80. 그러면 여기 어딘가, 여기가 80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깥 세상에 있는 얘 크롬이라고 해볼게요. 방금 전에 크롬에서 해봤으니까. 얘가 지금 어디로 붙으려고 해요? 이걸로 하자. 얘가 여기로 붙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포트 포워딩을 해야 되겠구나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안쪽 세상으로 직접 못 붙으니까. 애초에 리눅스에 붙을 때도 이게 안 돼서 우리가 했던 게, 얘는 윈도우에 있는 포탈 타고 그 포탈에서 얘를 타고 들어왔죠. 이건 22. 그쵸? 이것처럼 포트 포워딩을 해줄 거예요. 어디 갔어? 버추얼 박스 가서 이거 아니잖아. 자, 내 머신 설정, 네트워크의 고급의 포트 포워딩 추가. 얘는 이름을 일단 이렇게 해놓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호스트 IP 얘는 0.0.0.0 똑같고요. 포트 이건 몇 번 뚫어야 될까요? 이건 상관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뚫으면 돼요. 똑같이 80을 써도 돼요. 근데 80은 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80은 기본 웹서버 포트라고 했죠. 그러면 이 윈도우 안에서도 어딘가에서 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80 그리고 8080 뭐 혹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어쨌든 이건 되게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애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할 거고요. 그냥 아예 생뚱맞게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8010 같은 거. 자, 그럼 게스트 IP 이 자리는 뭐 들어와야 돼요? 얘는 우리 마음대로 써도 돼요? 아니면 정해진 게 있어요? 정해진 게 있겠죠. 얘도 똑같이 써야 돼요. 10.0.2.16. 만약에 내가 수동 IP 세팅을 안 했다, 그냥 리눅스 설치하고 바로 웹서버 세팅을 했다, 그러면 10.0.2.15겠죠? 본인 IP에 맞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포트 얘는 몇 번 들어와야 돼요? 22일까요? 80일까요? 얘는 80이죠. 왜냐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 이제 더 이상 리눅스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웹서버예요. 그래서 우리가 80으로 웹서버한테 뚫어놨기 때문에 80에 접근을 해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해놓고 얘도 이름을 그러면
네. 그리고 확인 2번. 자, 이제 포트 포워딩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포탈 생겼으니까 윈도우에서 지금 이 크롬을 통해서 이렇게 8010으로 가게 되면 얘가 알아서 여기다가 얹혀 주겠네요. 그렇죠? 이제 안쪽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원문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면 되는지 한번 해보죠. 자, 다시 8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얘 안되죠? 자, 얘 안되고 있어요. 됐으면은 뭔가 페이지가 떴을 겁니다. 웰컴 어쩌고 하면서 떴어야 돼요. 근데 안되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 그 22번 포트로 리눅스 접속할 때도 이제 서버 원격 접속이 안 될 때 우리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었죠. 그쵸? 우리 그 두 가지 이유가 뭐였어요? 서버 내부 문제 아니면 서버 외부 문제였어요. 자, 근데 서버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자, 우리 지금 엔진X가 80 포트로 열려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시작하자마자 이거부터 확인했어요. 엔진X 켜져 있나? 켜져 있죠. 문제 없죠. 액티브 들어왔죠. 그럼 엔진X는 웹서버는 지금 실행 중이라는 거예요. 문제 없죠. 그리고 우리 랜카드 당연히 켜져 있겠지만 얘도 확인을 했어요. IP도 문제없이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접속 정보도 문제가 없는 게 우린 이것도 확인을 했죠. 포트도 지금 포트 같은 거 잘못 입력한 거 아니잖아요. 포탈을 잘못 뚫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수동 IP로 변경했을 때 변경하자마자 원격 접속 안 됐던 이유가 우리 여기 1호로 뚫어져 있었는데 IP 변경해서 이제 165로 가야 되니까 얘가 옆으로 한 칸 이사를 가버려가지고 못 들어가는 현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잘했죠.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럼 서버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내부에서도 이 웹서버로 접근이 가능한가를 봐야 돼요. 먼저. 자, 그거에 대해서 개념을 좀 할 건데 자, 우리가 지금 푸티를 이용해서 리눅스한테 접근할 때 뭐 때문에 가능하다 그랬죠?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리눅스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기본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이 안쪽으로 원격 접속이 가능했다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SSH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D까지 붙여서 이름을 생각을 했었죠. 뭐 이거 D는 뭐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이거 뭐 이따가 한번 시간이 되면은 얘기 드리고, 아무튼 이 SSH라는 게 있어야 우리는 원격 접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를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기계에서 이제 데이터를 통신하거나 뭐 그 요청을 통신하는 그런 규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근데 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더 깊은 내용이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 그리고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DHCP에서도 봤던 단어잖아요. 그렇죠? 걔가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이었으니까 걔도 규칙이에요. 규칙. 일정 약속되어 있는 체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토콜에. 그래서 아무튼 SSH 프로토콜이라고 이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SSH 원격 통신을 하려면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서버가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클라이언트는 누구였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푸티, 이런 게 클라이언트예요. 우리는 푸티를 사용해서 어디로 접근하려고 해요? 리눅스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가상머신 안에 있는 리눅스에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푸티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서버 자체가 리눅스 서버가 아니라 리눅스 안에 있는 여기로 접근을 하는 거였죠. 이거는 수업 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가 여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미 원격 제어 클라이언트가 푸티고 원격 제어 서버는 SSHD다. 그쵸? 기억 안 나시나요? 한 3, 4일 전에 했던 내용인데 3, 4일 전이면은 저번 주라서 아마 기억이 더 안 나실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어요. 아무튼 우리가 푸티
클라이언트 푸티를 통해서 SSHD 리눅스 안에 들어있는 이 서버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클라이언트랑 서버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면, 이거 말씀드린 적이 없었나? 얘는 손님이고요, 얘는 식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식당에 손님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 푸티는 어디서 접근할 때였죠? 어디서 SSHD로 가려고 쓰는 거죠? 우리 지금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윈도우라는 게 외부, 서버 외부에서. 서버 외부에서 어디로? 서버 내부로 가려고. 이거 하려고 쓰는 게 푸티예요. 자, 근데 이게 푸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고 했죠. 자, SSH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 SSH는요, 얘도 리눅스에 내장되어 있어요. 사실 얘랑 다른데, 엄청 다르다라고 보기가 되게 애매한 친구들이에요. 왜냐면은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원격 접속을 받아들이기 위한, 아니지 원격 접속 받아들이기 위한이 아니라 원격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보통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걸 잠깐만요. 이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치? 철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얘를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내가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윈도우에서 나가서 리눅스로 가려고 필요한 게 이런 거. 서버 외부, 내부 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집 밖으로 나가서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이런 느낌. 아웃바운드. 얘는 그런 거고요. 얘는 인바운드예요. 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그런 느낌인데, 일종의 프로세스입니다. 얘도 돌고 있어요. 얘가 준비를 항시 하고 있어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원격 접속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안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이게 SS, 잠깐만요. 맞아요. 순간 반대로 말씀드렸나 해서 찾아봤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이 SSH는요 우리 리눅스 안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사용하면 우리가 이런 걸 해볼 수 있겠죠. 서버 내부에 있는 SSH를 사용해서 서버 내부로 접속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현재 우리가 크롬에서 이걸 접속을 시도했는데 안 됐잖아요. 이거는 서버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거였죠.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서버 내부에 진짜로 문제가 아예 없다면,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서버 내부에서 내부는 가능하겠죠. 그쵸? 그거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SSH 기본 내장되어 있는 얘를 통해서 서버 내부에서 내부로 접근. 그러니까 윈도우 기준으로 보면은 윈도우에서 윈도우로 접근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거 핑 할 때 앞에 계신 분 자리로 핑 요청 보냈을 때 문제 없는 거 확인했었죠. 이거는 외부에서 아니지, 좀 애매한데? 이거는 어쨌든 제가 이분 자리로 통신을 한 건 맞지만 어쨌든 제 컴퓨터에서 제 컴퓨터 스스로한테 뭔가 요청을 보냈다 이러면은 당연히 안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막혀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그런 거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SSH 10.0.2.16 그리고 포트, 자, 그리고 얘는 HTTP 이거까지 할 건데
자, 일단 자기 자신한테 접속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 나타내는 게 두 개 더 있죠. 뭐예요? 네, 127.0.0.1 하나, 그리고 로컬호스트 하나, 그리고 이거는 제 진짜 IP니까 셋 다 자기 자신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뭘로 하셔도 똑같으니까 상관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얘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만약에 생략을 했다 그럼 80으로 알아서 입력된 것처럼 인정해줘요. 근데 만약에 80이 아니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따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건데 80으로 되어 있다 그럼 입력 안 해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너 진짜로 연결할 거야? 연결 계속 할래? 물어봐요. Y, yes. 엔터 하면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고요. 입력을 해주면 저는 지금 코리아 IT죠. 수도를 붙여서 얘는 안 남네. SSH 수도 SSH 10.0.2.16 루트 패스워드도 입력하라고 하네요. 못타났나? 못타났네.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지금 루트로 들어왔고 아니지 EXIT. 자, 아까 연결이 됐던 거였어요. 제가 지금 또 잘못 봤네요. 뭔가 잘못 연결된 줄 알고 했는데 잘못 봤어요. 연결이 된 거였어요. 뭐냐면 SSH 다시 이번에는 127.0.0.1 이거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거 붙여도 똑같아요. 이번에 붙이고 한번 해보죠. 여기서 80 이거까지 풀로 한번 붙여볼게요. 똑같아요. 어차피 들어가면 뒤에 콜론이 왜 찍혔지? 이거 빼볼게요. 잠깐만요. 수도 SSH 127.0.0.1 왜? 다시 수도 근데 이게 수도가 필요 없는데 SSH 127.0.0.1 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yes를 누르고 들어가면요 지금 코리아 IT 패스워드 치라고 했죠. 이거 연결돼서 처음에 여기로 이 상태인 거예요. 우리 푸티 원격책 수업 딱 하고 들어오면은 이 계정으로 들어오겠다 했으니까 이 계정 비밀번호 한번 쳐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딱 그 상태예요. 그래서 코리아 114 치고 들어오면은 이게 지금 여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우리 푸티 연결 키고 비밀번호 한번 치고 들어온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거죠. 근데 이거 할 때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루트로 들어갈래? 하면 루트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면 루트 패스워드 물어보죠. 코리아 1314 그러면 이제 루트죠. 우리가 푸티 좀 말이 애매한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얘는 어쨌든 분당에 있는 거를 그냥 원격 접속했을 뿐이잖아요. 이 안에서 분당 안에 있는 PC가 분당 안에 있는 PC한테 접근 요청을 한 거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로그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아예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부에서 내부 붙을 때 전혀 문제 없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었다면 애초에 여기서도 안 됐을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수도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엔진 X 뭐 이런 게 안 켜져 있거나 했으면
애초에 내부에서 내부도 말이 안 돼요. 웹서버로 못 가니까. 근데 우리 지금 그런 상태 아니죠. 가능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초기 상태가 된 건데. 지금 아까 제가 그 80 붙일 때 이거 할 때 아까 뭐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는 참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들었어요. HTTP 이게 기본값이 생략된다. 이게 지금 이거 SSH 할 때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 그거예요. 그 포트 포워딩에서 제가 헷갈렸네요. 이제 또 그 포트 포워딩에서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여기는 80이 아니라 22가 맞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내부에서 내부로 접근이 가능한지만 확인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웹서버로 접근할 때는 이 명령어가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못 드렸어요. 다시 정정할게요. SSH는 우리가 푸티로 리눅스 서버한테 붙듯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80이 아니라 아이고 뭐야 이거 여기가 80이 아니라 20이다. 근데 이것도 뭐라 하네. 이건 그냥 안 쓰는 걸로, 이 IP로 접근하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접근했을 때 우리는 한번 원격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어가죠. 이거 나올 때는 EXIT 하면 나와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접근이 잘 된다, SSH를 사용해서 접근이 잘 된다까지만 확인을 한 상태고, 이제 진짜로 이제 웹상에서 왜 안 켜졌는지 알기 위해서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도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그냥 브라우저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크롬 혹은 뭐 파이어폭스 혹은 뭐 사파리 이런 거 브라우저 있죠. 웹 브라우저. 우리가 주로 쓰는 이런 건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엣지. 여기 엣지가 있을 텐데 이런 거 엣지. 브라우저죠. 이게 클라이언트예요. 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서버는 어디로? 얘는 이제 웹 통신이니까 우리가 설치한 웹 서버 엔진X 혹은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아파치 같은 거. 이런 거 다 통신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네이버가 어떤 웹서버로 돌아가고 있는지 저도 모르는데, 만약에 걔가 엔진X 웹서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사용해서 다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파치로 되어 있다 상관없어요. 얘네들 써서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웹서버 역할을 하는 거니까. 브라우저를 통해 서버에 접근하는 방식. 자, 근데 여기에 리눅스 안에 내장되어 있는 SSH로 우리가 리눅스 내부에서 내부 들어갈 수 있듯이, 리눅스에도 이런 브라우저가 있으면 내부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되나 안 되나. 그쵸? 이거는 외부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이프티에서 얘를 어떻게 쓸 거예요? 크롬이나 이런 거. 그쵸? 자, 얘네들은 UI가 있는 애들이에요. GUI,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있는 애들인데 지금 리눅스 안에서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wget 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도 브라우저예요. 근데 물론 얘네처럼 다양한 걸 할 수 있진 않아요. 좀 많이 축소되어 있는 느낌인데, 얘를 통해서 우리가 리눅스 안에서 리눅스 안에 있는 웹 서버를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자, wget. 제가 아까 이거 생략된다고 했던 게 이제 여기에요. 여기서 127.0.0.1 그리고 포트는 80이다. 지금 내부적으로 SSH는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했고, 서버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웹서버 확인을 해보는 거죠. 웹서버에 문제가 있나 없나. 여기서 했을 때, 자, 이러면 성공인데, 왜 성공이냐면 이거 보면 돼요. 이거 200이 성공이에요.
웹 통신에서 이제 HTTP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404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404나 뭐 403 이런 거, 이런 거는 에러거든요. 이런 건 에러인데 200은 성공이에요. 이게 상태 코드예요. 상태 코드. 200이 성공이다. 그럼 200 나왔죠. 그리고 index.html이라는 걸 저장했대요. 제가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sudo locate index.html. 근데 이렇게 치면 엄청 많이 나올 건데, 잠깐만. 그냥 자, 저게 경로가 어디였더라? 잠깐만요. 저렇게 저장된 파일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거든요. 아, 그냥 여기 있네. 바로 한번 읽어보죠. index.html. 문서를 켰더니 뭔가 막 써있어요. 이제 HTML 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페이지가 실제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내부로 접근했을 때는 웹서버가 문제가 없잖아요. 화면도 잘 보이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외부에서는 아까 안 됐죠. 지금도 안 돼요. 10점, 0.2.16, 80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 포트 포워딩을 잠깐만, 이게 아니지. 포트 포워딩을 해놨으니까 127점 0.0.1에 8010 이걸로 해봐야죠. 이래도 근데 어차피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포트 포워딩을 제대로 뚫어놨어요. 우리가 네트워크에 고급의 포트 포워딩 8010 127 로컬로 들어가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것처럼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자,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제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한 건데, 일단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 리눅스 안에 또 하나의 SSH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여기가 엔진 X 이렇게 있는 건데, 이 SSH가 아니지, 이거 말고 wget이라고 하는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80에 있는 얘를 들어갔더니 여기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HTML을 본 거예요. 200 코드를 보고 저장된 HTML을 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포트 포워딩을 해놨음에도 8010에다 해놨음에도 얘가 여기로 못 와요.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 포트 포워딩 이 벽만 허물면 접속이 가능했는데, 웹서버는 지금 안 되고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자, 얘는 여기에 그냥 뭐 어쨌든 방화벽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웹 방화벽이 하나가 얘를 막고 있어요. 그 방화벽이 뭐냐면, 이제 리눅스 안에 기본으로 이제 있는 방화벽인데,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방화벽이 있어요.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포트가 65,000개 정도 있다 그랬죠. 그 65,000개의 포트가 다 뚫려 있으면, 다 열려 있으면 이 서버는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트를 막아놔요. 모든 포트의 사용을 일단 막아놓는 방화벽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포트가 막혀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쓰려면 그 포트를 열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아예 꺼버릴 거예요. 이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얘를 끌 겁니다. 일단 sudo systemctl 그리고 stop. 일단 이거부터 보죠. status firewall 인데 얘를 볼 때 D까지 붙여서 보는 거예요. 방화벽 이름은 firewall가 맞는데, 우리가 얘가 잘 돌아가고 있나 확인할 때는 D까지 붙여서 firewall로 보시면 돼요.
암호 입력하라고 하고 보면 얘 켜져 있죠. 이게 지금 액티브잖아요. 그쵸? 얘가 돌고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서 웹서버로 들어오는 통신 포트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혀 있는 거고, 얘를 끌 거예요. 스탑 해줘야겠죠? 종료할 때. 자, 끕니다. 자, 잘 꺼졌나? 스테이터스로 한번 보면 얘 이제 꺼졌죠? 인액티브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우리는 파이어월 얘를 앞으로도 계속 안 쓸 거예요. 왜 안 쓸 거냐면, 자, 여러분들 방화벽이라는 거는 없으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웹방화벽은 특히나 보안상 이게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기본적인 취약점도 아무것도 막질 못해서 되게 심각해지는데, 일반적으로 파이어원은 아무도 안 써요. 아무도는 좀 위험한 말이고 대부분 안 써요. 왜 안 쓰냐? 우리 지금 서버 어디 있어요? 얘 어디 있는 거예요? 이제 상황 가정으로 봤을 때 얘 IDC에 들어가 있죠. IDC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쓰는 웹 방화벽이 따로 있어요. 센터마다. 거기서 이제 이 모든 서버를 관리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웹 방화벽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이제 정부 관련 쪽이면 정책이고 뭐 여러 가지 말 표현들이 있는데, 근데 그 방화벽을 따로 쓰기 때문에 얘를 안 씁니다. 그거만으로도 얘를 안 써도 될 만큼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얘를 다 꺼놓고 그 방화벽, IDC 센터에 있는 그 방화벽 기준을 따라가요. 근데 만약에 그 기준이 애매하거나 없거나 한 경우에는 얘를 써야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거의 90% 이상이 따로 있어요. 이런 거 안 써요. 내장되어 있는 방화벽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아예 안 켜지게 할 거예요. 뭐 써줘야 돼요? disable. disable. 그럼 얘가 이제 재부팅이 돼도 이 방화벽은 안 켜질 거잖아요. 그쵸? 자, 얘가 지금 뭐라고 해요? 리무브 제거했고 어떤 심 링크를 지웠고 뭐 쭉 나왔어요. 자, 이러고 나서 상태 한번 볼게요. 아, 상태는 어차피 아까 껐구나. 어쨌든 우리가 디세이블을 해주면 이제 얘는 부팅이 새로 돼도 안 켜져요. 파이어워가. 그러면 자, 지금 우리 그림에서 내부에서 접속 가능한 거 확인했고, 외부에서 안 되던 거 포트 포워딩으로 해결했고, 얘 문제도 아니고 얘 문제도 아니에요. 방화벽 문제였는데 방화벽 지금 해결했죠. 자, 그럼 이제 알아서 그냥 다시 새로 고침이 됐네요. 얘는 이 페이지가 나오면 된 겁니다. 여기는 뭐 127.0.0.1로 해도 되고, 아니면 로컬호스트를 써도 되고, 똑같죠? 둘이 같은 말이니까. 아니면 제 컴퓨터에 있는 IP 이거 1.2 이 로컬호스트 자리에 이걸 써도 똑같고, 어쨌든 내 컴퓨터에 있는 8010 포트로 나는 포탈을 타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포탈이 어디로 보내줬다? 엔진엑스가 연결되어 있는 리눅스의 80 포트로 날 보내줬다. 그러면 얘를 타고 엔진엑스로 들어가면 성공. 이게 성공이다.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Welcome to 엔진엑스 하면서 if you see this page, 네가 만약에 이걸 보고 있다면 이 서버는 정상적으로 켜진 걸 거고, 설정을 좀 더 해야만 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냥 대충.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걸 써줘서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어요. Welcome to 엔진엑스 써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Welcome to 엔진엑스, if you see this page, the 엔진엑스 웹 서버 is successfully 다 써있죠. 이거 여기 있는 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HTML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다. 웹서버랑 통신을 하면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보여준다 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이거 뭐라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SSH도 어쨌든 명령어긴 했으니까 얘도 하나 내부에서 SSHD의 서버의 유효성 테스트 로컬 IP 그리고 우리 wget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배웠죠? 내부에서 웹서버 접근인데 생략 가능. 그리고 기본 코드는 생략 가능. 그리고 우리가 firewall이라는 걸 하나 배웠죠? 이거는 명령어가 아니니까 따로 나누죠. 리눅스의 기본 내장되어 있는 강화된 같이 사용 제한 이 정도로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지금 갑자기 정리를 했냐면 쉬는 시간 드리고 정리해도 되는데 왜 같이 했냐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할 거예요. 최초 상태로 돌아가서 외부 크롬에서 웹서버에 접근 접속하는 것까지 할 건데 수동 IP 변경 부분은 제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면 돼요. 최초 상태로 돌아가서 외부 크롬에서 웹서버에 접속하는 것까지 쭉 진행하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거 하나하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고 그 정리한 거를 화면에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그러면 생각해 가면서 하고 계시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동 IP 변경 부분은 제외하고 IP는 뭐 하는 방법은 배웠으니까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그거 빼고 이것까지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수업 페이지에 바로 올려드리려고 지금 정리한 거예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